예, 우리는 공안용만 아니면 범진보에서 뭉쳐서요 대통 만들어야 돼요. 이재명 대통. 그렇기 때문에 네, 다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해 주세요. 오늘 12구 네, 12구 참사 200일 기념 또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네요. 있는데 예, 거기보다도 저는 예, 거기도 짠하고 정말 예, 성질 나는데 여기 예, 여기 귀시다 먼저 잡아야 되니까 이리 왔어요. 네, 문동원님 어서오세요. 네. 사회자님이 주차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대충 길이 되고 오라고 그러고. 네, 오늘 기자회견에 같이 취재해 주셔 오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좀 오늘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부득이하게 11시 10분에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10분에. 네. 그러니까요, 돌멩이제님, 네, 무슨 일입니까? 네? 웬, 네? 날벼락이냐고요. 왜? 현충원 거기가 일본입니까? 웬 일장기를 걸어놨어요? 하는 짓이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암만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네? 그러니까. 가서 오므라이스밖에 못 얻어 처먹고 온 사람이, 예? 일장기까지 달아줍니까? 호경예고도 이런 호경예고가 없습니다. 예. 망조 들게 했어요. 망조 들게 아주 말아 처먹네요. 말아 처먹어. 네. 지금 정의당에서요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이 어려운 때에는 범민주, 예, 범진보 가가지고 윤석열 몰아내고, 그죠? 이잼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예, 정의당도 느꼈겠죠. 이잼 대통령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똘똘 뭉쳐서 응원하자고요. 예. 예. 그 횡성 한우에다가요, 뭐, 법주에다가, 뭐 엄청 진수성찬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받았답니다. 네? 그 장학금 준 게 그렇게 고마울 일인가요? 장학금 받고 한 게? 이야,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충성을 하니 말이죠. 네, 맘소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에서 한번 주무실 거예요? 대구 가서 자려고요. 대구에서? 예. 네, 계양초코님 어서오세요.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제가 무지하게 뛰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예, 여기 그 실방에도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저 응원해 주시는 방법이 예, 많이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예, 오늘 기자회견에 와주신 저희 참석자분들하고 네. 기자님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좀 앞에 같이 사회를 맡으셔야 되는 사무처장님이 오시는 길에 잠깐 접촉사고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정의당 서울시당의 정책기획국장 맡고 있는 김한경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그러면 여는 발언으로 저희 잠시만요. 아니 이걸 왜 치는 거야? 예, 저희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사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는 발언으로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 TF 공동당장 맡고 계시는 정재민 위원장 모시고 여는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기자회견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취재하기 위해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바로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 몇 가지 일정이 더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일 정상회담 첫날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세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 나머지 물컵의 반을 채워줄 것을 기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컵의 반을 채우기는커녕 물잔을 엎어버렸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고 일본의 핵 오염수 이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무슨 한국에 시찰단을 보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입장 발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국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 누구도 사죄와 반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답이 안 나오는 정권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에 도화선을 당길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 당장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의당은 강제동원 구류해법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7월 중에 방류하겠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TF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바로 내일 후쿠시마 현지 어민을 초청해서
방사능 오염수 무단특이 저지를 위한 한일 간 연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카와시와 슈이치라는 일본 후쿠시마 현지 어민이 한국에 옵니다. 와서 이 어민들이 갖고 있는 현지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날 제주와 전남 이런 국내에 있는 어민들까지 함께 모여서 한일 어민들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5월 19일에는 동북아 신냉전 질서 반대를 위한 국제평화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한국과 일본, 미국의 주요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 한국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인지, 동북아 신냉전 질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파국을 가져다 줄 것인지, 결코 한반도에서는 이런 전쟁의 위험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결코 이 문제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될 내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될 이 국제평화간담회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으로는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님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이현정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의 대통령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일본에게 받은 피해를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밤을 새도 다음 진도로 모자랍니다. 가자고요. 그러한 내용을 대변하기는커녕 사과를 받고 해군수 방류를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커녕 일본 총리 기시다 총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뒤로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너무나 아프다, 너무나 슬프다, 그리고 화가 난다라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후쿠시마 해구염수 방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당시 도쿄전력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를 앞으로도 계속 쓰겠다라는 욕심을 버리고 즉각적인 대처를 했다면 폭발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를 지키고자 하는, 발전소를 앞으로 계속 써야 한다는,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책임을 제대로 지기는커녕 그 오염수가 안전해질 때까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방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왜 사전 예방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 오염수를 섣불리 방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본 자체의 재산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급하게 방류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처참한 것은 그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서 시찰단을 보내서 안전한지 검증을 하고 방류하겠다라는 그 계획에 사실상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오염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대통령이 누구의 대통령인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험한 일을 당하고 평생을 회한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변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상 성노예로 아픈 과거를 가지고 평생을
처참하게 살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사실상 개인적인 사과를 받고,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닌 개인적인 발언을 듣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믿고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추진 계획을 명확하게 반대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시찰 계획, 불과 보름 만에 시찰을 보내서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것입니까? 즉각 시찰 계획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 이어가기 전에 구호 하나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하라! 제소하라! 한국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배상하라! 예,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 상임대표님, 이장희 상임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는 역사 정의나 그리고 민족 분단 문제나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헌과 헌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연속된 70년 장기 분단 그리고 정전체제를 우리는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일제 36년의 강경과 그 강경 과정에 조정자로 뛰어든 미국이 과거의 1904년 포츠모트 조약이라든가 1905년 가스라탭터 조약이라든가 1953년 34년 한국전이라든가 그리고 모스크바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역사에 중요한 고비마다 미국이 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여할 때마다 한국과 일본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설 때는 항상 일본의 편을 들어준 것이 미국입니다. 현재 우리 민족의 가장 절실함은 70년 분단을 끝내고 냉전체제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인한 귀한 남북 간의 정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지금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이 윤석열 정부는 남과 북이 합의한 이 성실한 남북 정상 합의를 성실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고사하고 이것을 완전 파괴하고 남북 관계의 군사적인 대결로 치닫는 외교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한일 간의 우리 국민들의, 우리 민족의 피를 가진 사람은 일제 36년이 분명하게 불법 강점입니다. 1905년 을사농약, 1910년 한일 강제평합 조약은 현대 국제법에 의하더라도, 과거 국제법에 의하더라도, 하버드 로스쿨에 의하면 국제사회에서 가장 3대의 무효인 조약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하나가 1905년, 1910년 강제병합 조약입니다. 이것을 바탕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법통을 1910년, 1919년 3일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 강점 식민지를
불법을 위해 세운 정부입니다. 이 헌법의 핵심 가치를 존중한 것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이요. 그게 피해를 본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상 대법원의 이 규정한 판결을 우리 외교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시키고 윤석열 정부는 아예 이것을 깡그리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정의는 없습니다. 한미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미관계는 수많은 노예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1954년 상호방위조약, 그 하유조약인 65년, 54년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휘협정, 지금 창원 도심에 지금 사격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자체는 그것을 모르고 이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명백한 현실입니다. 오염수 문제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오염수 문제는 분명하게 국제해양법의 위반입니다. 사전 예방의 원칙, 사전 주의 의무 원칙, 그리고 국제해양법 위반이면 이것은 즉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저만 21년 4월 달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즉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고 그리고 잠정 조치를 신청하라고 TF팀을 만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고사하고 지금 TF팀은 겨우 국민의 성원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는 이런 미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귀한 세금을 낸 우리가 뽑은 저 정부입니다. 왜 저 국방부와 귀한 세금으로 이 시설이 여기에 서야 됩니까? 정말 분통스럽습니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 5천만 우리 국민들은 절실하면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자손들은 이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 민족이었고 악의 강대국의 패권에서도 넘넘하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다는 그런 자부심을 살고 우리 자손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정의가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시다 방문에 인한 한일 정상회의는 역사 정의를 깡그리 파괴시키고 그리고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시키고 우리 헌법상의 가장 귀중한 일제강점무효라는 이 사실을 파괴시키는 그걸 합법화시키는 행태를 하고 오늘 기시다는 이 땅을 떠납니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시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헌법을 준수하십시오. 그렇다면 지난 일본에서 한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한 모든 것을 철회하고 취소시키고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기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한해서 과거에 아프고 힘든 경험을 한 분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어떤 유체이탈 화법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예전에 이 강제 동원이라던가 역사적인 침략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하지 않던 기시다가 인정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과연 과거 침략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반성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강제동원 해법, 굴욕해법 관련해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용산구 의원들이 이 해법이랍시고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강제동원 해법이 절대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 방안에 맞춰서 이 강제동원 굴욕해법에 대한 규탄의 이야기를 신미연 서울 결의하나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셀프 배상을 하겠다고 한 지 불과 3일 만에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한 일본 정부. 그리고 지난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대 역사인식의 기초에 계승하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내놓았던 기시다 총리. 과연 그가 방안에서 어떠한 입장을 진정성 있게 내놓을 것인가가 최대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정말로 3월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과 다를 바 없는 형식적인 답변, 거기에 한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매우 괴롭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한 문장, 윤석열 대통령이야 사전 조율도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감지덕지 지켜 세웠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진정성 있다고 느끼셨나요? 기시다는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도 강제성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떻게든 빼보려고 했던 외무상이었습니다. 기시다 발언에는 강제동원도 식민지 지배도 사죄도 반성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추상적인 그런 감정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정성 있는 사과로 된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기간 위안부 피해자분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그 투쟁을 한순간에 돌리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용사만 바꿔가며 개인적 소감이나 밝히는 일본의 사과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어기고 강제동원 셀프 배상에 일본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구성권 포기, 지금 학계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 단체에서 계속해서 폐기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가 아니라 강제동원이라는 침략 전쟁,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것을 어떻게 조성이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과거사로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인식, 헌법에 대한 규정, 이행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마치 과거사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발목 잡는 것처럼 얘기하는 적대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묻겠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오히려 현황과 열부시켜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1965년 한일협정, 1960년대 중반에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고 미국의 원조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65년 한일협정이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역시 미국 정부의 한일 간 군사협력을 위해서 양국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졸속적으로 야합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역사를 팔아넘기는 것도 한미일 군사동맹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일본은 식민지배는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극우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수정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일본의 단 하나의 입장도 변하지 않는다면 현실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호 현실을 인정하고 각자 노력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지 덮어놓고 가자는 것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일방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역사 문제를 풀 자신이 없으면 외교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 투쟁해오신 역사, 그리고 대법원 판결대로의 집행, 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 역사 부정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네, 구호를 한번 외치고 발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네 글자를 3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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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기사총리의 방안에 맞춰서 또 가장 핫한 이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양 정상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시찰단을 합의하자마자 현지에서 한국에 시찰단이 파견된다라는 현지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런 고스톱이 없습니다. 아마 사전에 이야기했겠죠. 이런 여론이 있으니 시찰단 정도로 합의하자. 근데 과연 시찰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시찰단을 파견하기만 하면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태평양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 한국의 대통령은 알아서 이 오염수를 제대로 진짜 방류해달라는 식으로 모두 다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도, 그리고 어민들의 삶도, 우리의 먹거리도, 환경도 모두 다 위험에 내모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분입니다. 네, 전국 먹거리연대 이세우 공동대표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들 모시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함께 대접하고 먹는 그런 귀한 날인데, 이것마저도 저희들이 지금 박탈당하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과학자나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먹거리계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지금 비상 상황인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그 현실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그 풀을 잡기 위해서 쓰는 것이 제초제인데 다이옥신이 거기서 들어가 있고, 이게 고엽제라고도 옛날에 그 많이 표현되고서 불려졌었는데요. 그 후유증이 제초제를 맞은 사람들 후유증이 20-30년 후에 여러 가지 정말로 고통스러운 몹쓸 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폐기물, 방사능, 그거와 견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몇백, 몇천 배, 몇만 배에 이르는 것이 이 핵폐기물의 위험성입니다. 저는 오늘 먹거리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함께 해왔고, 지금도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는 또 녹색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지금까지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거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 일입니다. 먹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질이 간더라도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이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안전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먹으면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는 독국물을 우리가 먹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독국물은 아까 말씀드린 평생 가도 씻을 수 없는 자손 만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방사능 오염된 내용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또 분노하지 않고 또 지금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무슨 권리로 국민들의 의사와 전혀 반하는,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자가 지 맘대로 그걸 결정하고 또 시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일본이야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가장 가까운 나라,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어린이날이 엊그저께였습니다. 이렇게 미래들이 자라고 있는 이런 바로 영향을 받을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처사를 지 마음대로 지가 결정하고 이렇게 우리들을 분노케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결코 이 먹거리에 양보할 수도 있고 없고 또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저지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 시민사회원 저와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제 정당들과 함께 언제 어떨 때도 연대하면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 끝까지 이 문제 함께하고 오늘 정의당에서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더 분발하셔서 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투기와 관련돼서는 30분까지 상당히 한다고 심각한 그랬는데. 문제가 네? 많습니다.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 TF에서는 네. 내일 오후 2시 국회 했으니까요. 본청에서 후쿠시마 어민을 했으니까 안할 수가 초청한 없네요.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빨리 끝내고 후쿠시마 싶어. 어민이 직접 한국에 와서 이 위험도를 알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석촌호수의 일부 정도의 크기만이라도 보관 창고를 만든다면 과연 이것이 보관 창고를 만든다면 이것이 보관이 가능한 것인데 가장 싼 가격에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든 말든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그냥 가장 싼 가격에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정의당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언니네 작은 도서관 함송화 사무국장님과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권대훈 위원장님이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면 끝나는 모양이네. 네, 언니네 작은 도서관 사무국장 함송아입니다. 저희 언니네 도서관은 성인권 생태 전문 도서관으로 우리 사회의 성인권과 생태 안전에 대해 지역 주민과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과 수요 시위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일이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너무나 분노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될지 참담한 심정인데요. 그럼에도 앞으로 역사 왜곡에 맞서 도서관에서 역사를 바로 알리는 책 읽기와 모임들을 해나가면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강동구 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권대훈입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어서 그 명대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준 것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외교에 가장 맞는 명대사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만국 외교 반대한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는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 어제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제동원 피해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이 힘들고 슬픈 경험이라고 말했을 뿐 어디에도 전쟁 범죄의 가해자인 일본이라는 주어는 없었다. 일본의 망언에 화답하듯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정리되지 않으면 협력 없다는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며 면죄부까지 주었다. 한일 굴욕 외교의 결과 일본은 더 기고만장해지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독도 영유권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후한무치한 일본보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이 더 두렵다. 80년이 넘도록 과거를 잃지 않고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헌법 수호의 의무 위반도 모자라 이제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마저 버리려는 것인가. 지금 당장 강제동원 굴욕 해법 철회하라. 일본은 핵오염수 방류 테러 중단하라.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하라. 5월 19일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 핵오염수 방류 지지 공동성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 일본은 러시아에서 핵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린다고 분노하며 막아 나섰다. 당시 일본은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역시 환경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어민들의 생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일본은 방류 말고 다른 대책은 없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무조건 강요할 수 없다. 핵오염수 방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나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사찰단 파견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마치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엄청난 용단을 내린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되는 당연한 절차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대가로 핵오염수 투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제해양법의 국제법적 의무를 따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핵오염수 투기를 제소해야 한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전쟁 위기 부추기는 군사 대국화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발빠른 방안은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G7 정상회의 기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해 일본은 안보 대개 문서를 개정하여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평화헌법 구조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기회에 또다시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부추기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찾아올 것은 뻔하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굴욕해법으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면책시켜주니 이렇게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내몰고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영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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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 외교 복원하기 전에 일제 침략 인정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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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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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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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군사동맹 일본 재무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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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8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사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도.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더운 날 아까부터 빈집복을 열심히 입고 계신 두 분이 수고해 주실 텐데요. 이것은 우리의 밥상입니다. 상당히 많은 해물들을 이용한 밥상인데요. 이 밥상에 누군가들이 이 오염수를 많이 들이부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염수를 들이부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갖고 계시는 피켓을 이 옆에 전부 다 까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구호를 한번 외치고 저희가 이 퍼포먼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플랑을 앞에 플랑은 앞으로 안쪽으로 내려다 주시고 이 기시다를 그러면 여기에 부으면 제가 봤을 때 그냥 피켓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피켓이 좀 많으니까 좀 너무 많이 붓고 있잖아요. 네, 저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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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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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과 더불어서 후쿠시마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한국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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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외교 복원전의 일제 침략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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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군사동맹 일본 재무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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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로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칠 텐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냉정하고 노동자들에게는 한없이 살벌하던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는 또는 일본에 오는 정상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어주는